네, 마지막 3점 문제입니다. 21번이죠. The hunting the shadow, not the substance가 의미하는 바.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어디 위치했는지 쭉 보니까 네, 끝에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서 쭉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에 속해 있는 문장을 한번 봐주는 건데 상당히 길어요. 그죠? 이거 어디서 시작하지? 라고 쭉 따라가 봤더니 세상에 여기서 시작하네. 그죠? 그럼 여기를 일단 한번 보자고요. 여기만 보고서도 답이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감 잡을 수 있는지, 만약 그래도 감을 잡을 수 없다면 그때는 처음부터 쭉 흐름을 보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하지요. All of this study, 이 모든 연구는요, was necessary,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위에 여러 가지 뭔가가 열거되었었나 보죠. 자, he argued, 그가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자, 왜냐하면 architects, 건축가랍니다. who have aimed at, aim at 하게 되면 뭐뭐를 목표로 하다, 겨냥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ing, 전치사 뒤에 ing죠. acquire는 획득하다 라는 뜻인데 manual skill이라고 했으니까 이 many 이게 손과 관련된 뜻이에요. 그래서 manual skill 하게 되면 손기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건축가가 실제로 건물을 짓거나 건축을 할 때 실질적인 기술이 중요하겠죠. 그게 매뉴얼 스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 스킬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축가들. 근데 뭐 없이 without scholarship. 학위 없이 그 손기술을 획득하는 걸 목표로 해온, 그죠? have pp니까 그런 건축가들은 have never been able to reach a position. 자, never가 붙었으니까 부정인 거예요. 자, able to는 할 수 있는 건데 have never been able to니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reach a position. 어떠한 지위에 다다를 수가 없었어요. 어떤 지위요? of authority. 권한이 있는 지위. 권위가 있는 자리.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권한이 있는 자리라던가 지위라는 것은 to correspond to their plans. 그들의 계획과 상응하고 부응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correspond to라고 하는 표현 중요합니다. 그들의 계획에 걸맞는, 그들의 계획에 부응하는 그런 권위가 있는 자리에는 도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글의 뉘앙스로 봤을 때 뭐가 없어서 scholarship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없고 매뉴얼 스킬은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뭘 할 수가 없어? authority, a position of authority 이걸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반면에 those, 이때 those는 앞에 있는 architect를 받아주겠죠? 요 이제 건축가들. 어떤 건축가들이냐면 who have relied only upon theories and scholarship까지 끊어줘야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rely only upon, rely on, rely upon 똑같습니다. 어디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건데 오로지 의지했대요. 이 only라고 하는 뉘앙스가 중요하죠. 이론이라던가 학위라는 것에만 의존한 그런 사람들은 어땠답니까? 네, 명백하게 hunting the shadow, not the substance 했답니다. 그림자를 쫓았어요. 뭐가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실제가 아닌 그림자를 쫓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실제는 원래 긍정의 의미가 있죠. shadow, 그림자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거. 허울, 약간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하고자 하는 말은 다 한 것 같아. 이것만 갖고 답 찾을 수 있나 볼까요? 정답 3번 보세요. Pursuing the ideals of architecture, 건축의 이상을 추구한답니다. 뭐 없이? Without the practical skills, 실질적인 기술 없이. 그러니까 이거 없이 건축에 관한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거. 그게 바로 그림자를 쫓고 실제를 쫓지 않는 거죠. 자, 1대1 대응이 되죠. 어떤 식으로? 그림자라는 것은 아이디얼이 되겠죠. 이상. 실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실제라는 것은 practical skills가 되겠죠. 실질적인 기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고 있으니까 정답 찾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3점짜리인데 좀 허무해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뷰를 할 때 나머지도 보고 싶을 수 있으니까요. 쭉 보시면요. The position으로 시작을 하네요. 자, 뭐의 position?
이게 건축가예요. 그 정도는 기본 단어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건축가의 지위나 위상은요, rose니까 올라간 거죠. During the Roman Empire, 이 로마 제국 이 시기 동안에 이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As architecture symbolically became a particularly important political statement. 오케이. 이때 as는 접속사로 쓰였죠? 뭐뭐함에 따라서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부사절 되겠습니다. 즉, 건축이 symbolically 이 뭐라고 할까? 상징적으로 뭐가 된 거죠? 특별히 특히나 중요한 정치적인 스테이트먼트, 상태,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상태가 됨에 따라서 당연히 건축가의 위상도 높아졌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건축이 붐이야. 그러면 건축가의 위상이 높아져. 그죠? 또 뭐가 있을까? 뭐 주식시장으로 따지자 그러면 이제 AI 로봇 기술이 뭐 핵심이야. 그러면은 다 뭐 그쪽 데이터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AI 뭐 이런 거 관련된 산업들 그쪽 인재들 이런 분야가 또 빵 뜨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과거 한때 쌤이 이제 어문계를 졸업을 했잖아요. 쌤은 이제 프랑스어와 영어를 전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또 나름 괜찮았었어요. 프랑스어가 괜찮았다라는 건 아니고 어문계를 나오는 게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고 선호하는 학과는 뭐죠? 진입하기가 어렵죠. 진입 장벽이 높죠. 그러니까 쌤 때만 하더라도 영어과는 탑이었어요. 쌤이 졸업한 대학의 간판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빡센 그런 어떤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학과였고, 그래서 쌤이 이제 우회 작전으로 선택을 한 게 이제 프랑스어과인 건데, 결국 프랑스어과에 가서 영어도 전공했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도 공부만 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그때 쌤 때 당시에는 프랑스어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은 새로 떠오르는 태양 같은 그 어학이 있었어요. 지금이랑 완전 달라요. 바로 중어과가 있었습니다. 중국어과 또 하나가 있었어요. 아랍어과. 이 두 가지 학과가 엄청난 라이징 스타였어요. 그래서 영어는 원래가 원탑이었고, 그리고 중어과랑 아랍어과가 떠오르는 태양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프랑스어라든지 독어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이제 인텔리, 그러니까 쌤보다 훨씬 앞선 세대 분들이 뭐 불어를 해, 뭐 독어를 해 이러면은 그야말로 인텔리의 상징 같은 이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과들은 좀 지는 태양이고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들이 전부 다 이제 약간 동남아시아, 베트남어라던가 아랍, 그죠? 중동 이쪽에 또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이쪽 교류가 또 활발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 시대적 배경이 뭘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직업을 갖는 사람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 때만 하더라도 문과, 이과 구분이 있고 그때도 이제 이과를 선호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문과가 완전히 개 발리는 상황은 아니었다. 지금처럼 완전히 뭐 일방적이 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문과는 문과로서의 어떤 위상이 있고 이과는 이과로서 이상이 있고 이런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기승전 취업으로 다 귀결이 되면서 이과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풍조가 생겨났고 지금은 그러한 구분조차도 무색하다라고 해서 문이과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교육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죠. 쌤은 진작에 당연히 그렇게 되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쌤이 사실은 이제 어문계에도 쌤 지망 속엔 있었지만 한의학과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교 1학년 때 쌤이 북경대 한의대에 진학을 할까 유학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시는 분이 중국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아드님이 북경대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그 인맥으로 북경대를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외국인은 또 중국 현지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게 메리트를 가지고 또 입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중국에도 정말 이제 유명한 대학교가 몇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베이징대, 북경대가 원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칭화대, 청와대라고 있고요.
몇 군데 대학이 있는데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은 대학에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서울대 간다라는 개념보다도 훨씬 더 힘듭니다. 상상 초월로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들에 비해서는 좀 덜 치열하게 입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중국에서 한의학을 하게 되면 그 한의학 자격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활동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학위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한의사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어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하다가 어째저째 해서 이제 없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또 슬픈 예,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유학을 가고자 했던 그런 어떤 뽐뿌는 군데군데 있었어요. 쌤 중학교 때도 한 번 있었고 대학교 1학년 때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20대 후반 그때 딱 이제 기로에 있었죠. 갈 수 있었던 마지막 찬스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때는 이제 석사를 따려고 해외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었을 때인데 사람은 결정적인 시기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아무튼 그런데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왔느냐 위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건축이라는 것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건축가에 대한 위상도 함께 높아졌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의 위상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AI 이런 거 많이 들어봤고 빅데이터, AI 이런 거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쪽이 좀 유명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기도 할 것이고 또 쌤 같은 사람은 뭐가 유명하다고 생각할까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것 그게 뭐죠? 뇌. 예, 우리가 늘상 머리에 이고 지고 다니고 있지만 아직 반의 반도 모르는 것. 그죠? 뇌. 그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 인지심리학 이쪽 분야가 엄청 각광을 받지 않을까. 앞으로도 더더욱 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한 많은 부분의 어떤 인간의 노동을 AI라고 하는 분야, 실용 분야죠. 이쪽 부분에서 엄청난 기술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이미 일론 머스크 형아가 양산형 로봇을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인간이 직접 노동해야 됐던 부분을 많은 부분 로봇한테 넘기게 되면 그럼 인간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관심이 갈까요? 저 로봇과 나와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그죠? 나라는 사람의 존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면, 즉, 외부의 세계가 이미 발전을 이룰 만큼 이뤘다. 그러면은 사람의 시선은 어디로 향한다? 다시 내부로 향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쌤의 의견이에요. 쌤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실용적인 분야가 좋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AI 이쪽 산업 분야로 가면 되게 유망하겠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분야니까. 그리고 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사람의 내면을 성찰하는 그런 분야가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이런 심리학 쪽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이과 통합적인 사고예요, 사실은. 심리학도 통계를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수학을 전혀 못하고서는 심리학과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통계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학 실력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뇌과학 이런 쪽이니까 단순히 이제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치료해주는, 진료해주는 그런 의사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의사들 있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의사들. 아마 그쪽 분야도 활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의 생로병사 중에서 아직까지 정복이 안 된 게 뭐죠? 병사가 정복이 안 됐죠. 그 중에서 과거에는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은 정복된 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그죠? 유망하겠죠. 또, 죽음, 생명 연장의 꿈.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다 죽은 것처럼, 그죠? 우리 인간은, 나는 그렇게 오래 살기 싫어 하면서도, 그래도 지금 당장 죽을래란 소리는 절대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내가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직 죽을 때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해요. 실제로 죽음 앞에 서면 초연하고 의연한 사람도 생각이 바뀝니다. 쌤은 가까이서 보아서 알아요. 그런데 정말 죽음 앞에서 여러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놓고 내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생각이 없으면, 나만의 철학이 없으면 나중에 떠나는 모습이 굉장히 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할 거니까 나 대신에 뭐 책을 다 읽고 요약 정리해주는 뭐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찐으로 내가 진짜 마음 깊이 탐구하고 또 실전에서 부딪히고 깨닫고 이런 경험적 지혜들이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현재에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야를 좀 넘나들면서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재가 될 겁니다.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깊이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재. 그런 사람들이 아주 각광을 받을 거예요. 쌤이 생각할 때는 딱 그런 분야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계열, 그 다음에 AI 이쪽. 그러니까 그쪽 분야를 뭐라고 할까요? 로봇 공학 뭐 이쪽.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쌤이 얘기했던 심리, 인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분야는 뭐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삶이 편해져도 마음의 병이 오고요. 또 삶이 너무 팍팍해도 마음의 병이 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내면의 성찰을 도와주는 그런 심리 분야가 앞으로도 굉장히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미 이제 기술적인 개발이라는 거는 거의 뭐 임기치에 다다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보다 더 특수한 공법?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성장이 아무리 이루어진다 한들, 그죠? 외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람이 내적으로는 공허해지는 게 이게 기본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면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내면은 점점 더 공허해진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균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삶에는. 쌤이 생각했을 땐 그래요. 지금까지의 짧은 인생에서 느꼈던 것은. 그래서 그 삶의 균형 밸런스를 맞추어 나가는 게 어느 세대가 되었던 공통 과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보편적인 과제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어느 학과를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탑재하시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가 찾아오든지 흔들리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예술적인 재능이 있어 라고 한다면 AI가 있으니까 내 예술적 재능은 쓸모가 없어가 아니라 AI를 나의 똑똑한 비서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뛰는 AI 위에 나는 내가 있지. 예,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에 걸맞는 또 예술 분야가 생겨날 거고 AI가 예술을 하기 때문에 예술은 필요가 없을 거다? 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I가 할 수 있는 거는 AI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은 절대 대체되지 않을 거예요. 형태가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디스토피아적으로 사고하지 말자. 아마 지금 수능이 끝나고 마음도 싱숭생숭할 거고 뭐 인생 뭐 있어?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지금 마음들이 다 싱숭생숭할 겁니다. 시험 잘 봤다고 기분 째지게 좋은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인생 자체가 뭐 한 kop이 끝나고 나면 그냥 그다음에 뭐 하지? 또 이런 고민들. 대학 가면은 조금 설렜다가 또 그다음 뭐 하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중간고사 끝나면은 또 방학 때 뭐 하지? 스펙 쌓아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쳇바퀴 막 굴러가듯이 이렇게 좁은 시야로만 살지 않았으면 이런 말들을 쌤이 이제 중간중간에 메시지로 많이 던졌는데 수능이 끝났으니까 더더욱 여러분들 마지막 이 뱀별력 없는 시험 보느라 니들 고생 많았고 허무했을 겁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6년을 달려왔다니. 요즘은 6년이라고 말할 수 없죠. 12년 달려왔죠. 초등교육도 이미 사교육으로 물든 지가 오래예요. 뭐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중학과정, 고등과정 빼는 거를 자랑으로 하는 그런 곳이 있던데 쌤이 사교육이 1번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쌤이 봤던 건 뭐냐면 그렇게 선행으로 아이들을 몰아붙이면 정신병이 와요. 다들 정상이 아닌 게 돼버려요. 선행은요, 진짜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선행에 필요한 건 소수의 천재들 있죠? 도저히 내가 내 또래 친구들이랑은 도저히 이게 결이 안 맞아.
나는 그냥 초등학생인데 벌써 대학생 수준의 수학이 머릿속에 막 계산기 주판이 막 돌아가. 이런 아주 소수의 특출난 천재들이 있단 말입니다. 진짜 영재라고 이름 붙일 만한 천재들. 그런 친구들에게만이 수준에 맞는 수업, 그건 선행도 아니죠. 그 친구의 수준에 맞는 게 그거니까. 그게 진정한 선행이고요. 그 이외 나머지 선행은 사실상 좀 없어져야 돼. 그죠? 군비 확장 경쟁 같이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쟤를 제끼고 내가 저 관문으로 통과하겠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공부가 뭐라고. 그죠? 여러분들은 그거 너머에 있는 목적을 보셔야 돼요. 내가 이 공부 넘어, 이 학과 넘어, 이 대학교 졸업장 넘어 내가 뭘 추구하고 살 것인가라는 넓은 시야, 이렇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지 당장 이 코앞에 있는 거, 뭐 무슨 대학, 무슨 과, 내가 몇 점, 내신 몇 등급 이런 거에 너무 마이크로하게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보고 살면 안 돼요. 쌤은 말씀 그렇게 하시면서 쌤 자녀한테는 막 공부하라고 쪼지 않아요? 안 쪼아요. 쌤 공부하라고 절대 쪼지 않습니다. 쌤은 지금 딸내미 공부는 시켜요. 근데 어떤 공부를 시키냐면 앉아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공부를 시키죠. 선행 절대 안 시킵니다. 쌤 영어 잘하니까 쌤 딸 영어 엄청 잘하겠네요? 아니요. 쌤 영어 안 가르쳐요. 쌤이 과거에 홈스쿨링을 해보려고 야심차게 마음먹은 적이 있었어요. 만약 쌤한테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이 없었더라면 아마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홈스쿨링 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딴 건 몰라도 나는 영어만큼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해줘야지 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쌤은 결정적인 시기에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그때 공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가까운 가족을 떠나보냈던 그런 경험 때문에 모든 인생이 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어떤 일생일대 가치관의 변화가 한번 크게 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건강만 해다오. 그냥 잘 태어난 것만 그것만이 정말 유일한 의미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치관의 대변화죠. 쌤이 이제 2019년에 이제 뭔가를 진단을 받게 돼요. 그동안 이제 원인 미상의 이제 진단이긴 한데 원인 미상이 어디 있습니까? 쌤이 다른 영상에서도 말을 했었습니다만 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이제 억압을 받고 많이 스스로 누르고 인내하고 참고 이랬던 것들이 스스로를 병들게 만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쌤이 이제 지금은 알겠어요.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몰랐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병이?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너무나 이제 황당해했죠. 그러고 지금 6년째 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고 그러면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은 진료를 받고 그 전에는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4번은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럼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어린이 병원을 지나서 가요. 대학병원에는 어린이 병원이 있죠, 반드시. 그럼 어린이 병원에 가면은 그죠, 아픈 아가들을 많이 보겠죠. 그러면 1년에 4번은 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아픈 아가들을 늘상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가들을 보면서 뭘 느낄까요? 우리 아이가 지금 건강하고 해맑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구나,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쌤은 절대 쌤 아이에게 선행이라든지 학업 스트레스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쌤이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나서지도 않아요. 어쩌다 본인이 영어책을 가지고 와서 엄마 읽어줘 라고 할 때가 1년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줘요. 그렇지만 일로 와봐. 자, 영어 문제집 풀자. 자, 뭐 하자. 이거 안 합니다. 영어 아예 터치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배워가지고 와요. 아이돌 노래 배우다가 따라하고 제가 모르면 와서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지금 뭐 선행은 전혀 시킬 마음도 없고요. 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뜻을 스스로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사고하는 거.
책을 읽으라고는 말을 하지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독서가 숙제가 되면 안 되니까요. 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활동이 되어야지 막 책을 읽어야 돼, 몇 권을 읽어야 돼, 읽었으니까 써내야 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쌤이 딱 요구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규칙적인 루틴, 하루 일과, 건강을 위해서 루틴을 지킬 것, 그리고 교우관계, 친구들과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것. 가장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 사회성이에요. 사회성이 좋은 아이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친구들을 보면서 갈등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나머지는 진짜 1도 신경 안 써요. 와, 쌤 진짜요? 진짜요. 대치동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지만 그래서 사교육에 더 신경 쓸 것 같죠? 아니요. 아예 쌤은 사교육에서 손을 떼버렸습니다. 쌤은 지금 아이에게 예체능 교육만 시키고 있어요. 지금 악기 하나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아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영이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어렸을 때 좀 했었는데 다시금 수영을 좀 시작하게 해줄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다려준 거예요. 발레가 좋다고 할 때가 있었고 수영이 좋다고 할 때가 있었고 또 수영 안 배우겠다고 싫다고 한 때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 의견을 다 수용을 합니다. 플라잉 요가도 하다가 또 안 하겠다고. 왜냐면 이때는 이제 막 탐색을 할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껏 탐색할 수 있게 이제 두는데 또 그때그때 또 의견을 살짝 물어서 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또 하게끔 해주죠. 건강한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마음이던 신체던. 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결정을 건전하게 내릴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이 온전히 선택할 수 있겠죠. 쌤이 아이를 하드캐리해서 끌고 가면요. 그 책임을 쌤이 져야 돼요. 인생은 자기 자신이 사는 거예요. 쌤의 아이가 살아갈 인생이에요. 쌤이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쌤은 가만히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가 뭘 원하나, 뭘 지금 필요로 하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일상을 아주 밀착해서 막 그렇게 지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함께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요. 같이 밥을 먹을 때라던가 저녁에 오면 씻는 걸 도와줄 때라던가 자기 전에 나누는 뭐 이야기라던가 이런 시간들. 어차피 이 아이도 학교 끝나면 또 수련관 가서 이런저런 체험활동하고 이러고 오기 때문에 얘도 바빠요. 그럼 저녁에 만나는 거야. 그래서 같이 붙어서 대화하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짧은 시간만큼 오늘 하루 어떤 일 있었니? 라고 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좀 어떤 생각 들어? 쌤 딸 하고 싶어? 그래, 그래요. 쌤은 이제 앞으로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이제 드릴 계획이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당장은 아니지만 쌤이 말하는 아들 딸은 이제 고양이, 닌겐 말고 닌겐은 이제 하나로 족해요. 닌겐은 하나로 족하고 고양이 씨를 이제 언젠가 다시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중간에 좀 썰이 길었네. 뭔 얘기하다가 아무튼 위상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 흘러갔죠. 수능도 끝났겠다. 그래요. 뭐 빠르게 듣기도 할 수 있고요. 스킵도 가능하니까 뭐 알아서 들으십시오. 괜히 뭐 잡설이 있네 어쩌네 이런 댓글 달아봐야 소용없어. 쌤 멘탈 봐봐. 찌르면 피 한 방울 나나. 네, 자, 볼게요. 키케로라고 읽는 게 맞겠죠. 이 사람이 classed 뭐 한 겁니까? 등급을 매긴 거예요. 또 갑자기 정신 차리고 막 수업하고 있지. 자, architect는 누굽니까? 건축가요. 자, 어떻게? physician이나 teacher라고요. physician은 물리학자고요. teacher는 선생이에요. 스승이에요. 그죠? 그런 어떤 등급을 매겼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위상을 높였다는 이야기고요. 이거 이름 어렵다. 비스포크 냉장고인 줄 알았어. 그렇지 않아요? 비스포크? 오케이. 나만 그래? 자, spoke of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겠지. So great a profession as this. 이게 이제 영어적인 수사라는 거는 멋부리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부사구로 앞으로 빼는 걸 도치라 그러죠. 이게 이제 멋낸 문장의 정석 같은 거예요.
So great a profession as this. 이러면은 이 얼마나 위대한 직업인가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이 건축가를 상당히 높이 평가했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의 풀네임이 이거였네요. 그죠? 비스포크 냉장고. 자, practicing architect. 이 사람은 실제로 건축가였네요. 언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시저, 뭔가요? 시저 하면 뭐죠? 혹성 탈출밖에 생각이 안 나. 시저, 카이사르, 뭐 읽는 방식이야, 뭐 알아서. 자, 아무튼 이 사람의 통치 하에 그때 이제 활약을 했던 실제 건축가네요. 유명한 건축가 이름인가 봅니다. 이 사람이 대니아라는 거를 이제 recognize, 인지를 했는데 architecture,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both A and B죠. 실질적이고 이론적인 어떤 지식 둘 다를. 그러니까 뭐 하나 빠져선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론과 실제가 함께 가야겠죠. 그리고서 그가 이제 목록을 쫙 리스트를 뽑은 거예요. 줄 세운 거죠. disciplines, 어떤 교훈이라든지 lesson 뭐 이런 것들. 그가 느꼈던 거. 그죠? 자, 뭐라고 느꼈냐면 the aspiring architect. 자, aspiring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야망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전도유망하고 야망이 있는 그런 건축가라면 should master. 반드시 마스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디스플린들을 쭉 나열했는데 여기서 디스플린은 이제 과목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네요. 예시를 봤더니 문학이 있고 쓰기 있고 draftsmanship 이게 뭔가요? 뭐 하여튼 그게 있어. 이거 데생 같은 걸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우리 데생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그 미술 전공하는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네. 쌤이 예전에 제자 중에 미술 전공했던 친구가 있는데 우리 그림 그리는 거 뭐라 그러죠? 소묘라 그러나요? 그게 아마 draftsmanship일 거예요. 그다음 mathematics 수학, 역사, 철학, 음악, 약학, 의학, 그다음에 law, 법, 그다음에 astronomy니까 천문학 있죠. 그래, 우주항공 이쪽도 좀 유망하겠다. 우주도 아직 미개척 분야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했다라는 거고 이러한 커리큘럼은 that still has much to recommend it. 여전히 has to니까 뭐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recommend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recommend란 단어가 조금 해석이 한 번에 안 될 것 같은데 recommend가 원래 무슨 뜻이 있죠? 추천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은 25인가 2세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이때 20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을 recommend 해야 되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럼 이때 이시라는 걸 받아줄 수 있는 거는 단수여야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얘가 받아줄 수 있는 거는 앞만 봐도 뭐밖에 없니? 커리큘럼이라면은 이게 이시 아니라 itself가 돼야 될 것이고, 그치? 재규형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단수로 받아줄 수 있는 게 쭉 올라가서 봤을 때 쌤은 뭐밖에 안 보이냐면 architecture밖에 안 보이거든요.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 구다사이. 자, architecture 같은 경우 건축학. 그럼 건축학을 추천해야 된다, 권장해야 된다.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recommend에 또 다른 뜻이 있거든요. 추천하고 권장하는 거 이외에도 뭔가를 굉장히 돋보이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학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커리큘럼들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양념을 쳐서 그렇게 해석해주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 사전적인 용어를 그대로 복붙하지 말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가급적이면 영영사전을 볼 수 있으면 좋고요. 실제로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전혀 해당, 이 단어를 해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3점짜리인데 굉장히 이제 좀 허무했던 3점짜리고요. 이래서 약간 이번에 이제 물수능 같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좀 썰을 길게 풀어봤어요. 나 무슨 얘기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 말하고서 지금 바로 잊어버려가지고, 쌤도 나중에 다시 들으면서 아마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까지 해서 3점짜리 문제 해석 마무리 짓고 다른 문제 해설은요, 이미 다 올라왔어요. 발 빠르게 다 올라왔고, 쌤이 굳이 똑같은 걸 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좀 재충전의 기회를 좀 가졌다가, 이제 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쌤이 굉장히 이제 팔방미인으로 활약을 할 거예요. 잠시 이제 타로 카드의 은둔자에 해당하는 이 은둔자적인 모습을 좀 보일 것인데 어떤 그런 돛 닦는 수련의 기간이 지나면 이제 짜자잔 하고 쌤이 또다시 이제 새로운 이제 재주를 여러분들 앞에서 뽐낼 것이야. 내년에도 영어 수업은 계속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내년의 컨셉은요, 올해의 컨셉을 조금 더, 아예 그냥 대놓고 전면에 내세우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쌤 채널의 방향은요, 그리고 타겟은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 그죠? 그런데 학원에 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교육 뺨치는 사교육계에 있어서 잘했던 사람이니까 나는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사교육 싸다고 날리는 그런 수업을 양질의 수업을 무료로 듣게끔 해주자.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어 교육의 공공재화라는 타이틀을 썼어요. 처음부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지문 해석하면서 단순히 영어를 영어식으로 이해하고 스킬적인 것만 가져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쌤은 영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숙고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과 같은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진지잡수고 얘기하면 너희들 다 졸고 앉았을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아주 B급으로 갈 겁니다. 쌤의 장난기를 아주 그냥 마구마구 포텐 터트려 주겠어. 이미 터졌나? 이미 알아봤지. 쌤 굉장히 장난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제 버무려서 타겟을 정하는데 이 타겟은 누구냐? 영포자. 저 영어가 정말 어려워요. 쌤의 눈높이를 팍 낮출 겁니다. 아, 쌤 기분 나빠. 눈높이를 낮추다니요? 할 수가 있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영상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걸 알아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학원도 안 가도 잘할 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놈들 빼고 쌤이 왕년에 주로 가르쳤던 타겟이 전부 다 상위권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쌤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정도는 알고 있지라고 하면서 쉽게 한다고 하면서도 좀 후룩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기본 back to the basic 해서 진짜 영어의 영자도 몰라요. 나 영포자예요. 영어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하고는 싶은데 진짜 별로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영어 괜찮네? 라고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채널을 운영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뭐 중위권 학생들까지도 그냥 듣다 보면 굉장히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수업 만드는 게 목표예요. 상위권은 뭐 니들이 알아서 잘할 거니까 나는 신경 안 쓰겠어. 그리고 너희들 학원 안 가게 만들어주는 게 쌤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사교육 종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 멍멍이 소리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요. 또 사교육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죠. 누구나 다 유튜브에서 강의 찾아 듣고 온라인으로 혼자 공부 잘할 것 같았으면 학원이 있을 수가 없죠. 학원에서 실제로 선생님의 지도 감독이 필요한 훈련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과 습을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가서 뭐 도움 받아야죠. 그런데 저는 습은 돼 있습니다. 학을 해주실 선생님만 찾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이 재능 기부를 아주 신나게 하겠다. 칼춤 추겠다라는 거고요. 쌤이 지금 본업 이외에도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막 이것저것 있어요. 근데 벌려만 놓고 지금 수습을 안 하고 있거든. 이제 수습해야 되잖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습하려고 지금 막 수업 듣겠다고 한 것도 좀 다 밀려 있고. 쌤 요즘에 막 타로 덱 막 넘쳐나는데 지금 영어 원서도 좀 못 읽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독서와 타로 마스터와 그다음에 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문이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이제 완성을 다 시켜가지고 삼위일체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완전 대변신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 잠시 좀 조용히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영어 가지고 돌아올 거고요. 쌤, 10월 모고도 마무리 안 하고 이러기야? 이럴까봐 10월 모고는 마무리 할 거야. 그건 이제 지금 고3들 말고 나중에 이제 지금 1, 2학년들이 찾아볼 걸 대비를 해서 그건 할 거고요. 수능 해설을 왠지 지금 하기가 싫어요. 수능 해설은 3점짜리 해설을 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쌤 마음에서 불타는 의욕이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그래, 할 녀석들은 다 했을 것이다. 내년에 또 다시 만나자. 자, 이런 마음으로 채널을 방향성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합니다. 좀 길었죠? 네, 문제 푸는 거는 쉬우니까. 쉬우면은 쌤이 알잖아. 말이 많아지는 거. 그죠?
내년에는 조금 더 B급 감성으로 찾아올게요. 조금 더 B급, 네, C급에 가까운 B급. 그래도 이제 품격은 있어. 나름. 예, 로우 퀄 가지고 이렇게 막 방정 떠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나름 격조 높으면서 좀 시시껄렁한 이제 그런 수업을 좀 지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